김천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덮어주길 바랄 겁니다. 덮다는 거 개념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 지역에 이제 언론의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의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언론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부서가 문제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옹호적인 어떤 그 언론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시류에 그 편성해서 그렇게 기생하는 언론들은 또 반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논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잘못 왜곡된 그 정보로 인한 어떤 폐해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전 매번 짚지만은 김천에 오시는 분들은 그 올곡리 601번지죠. 거기에 농소면에 들었으면 농소 오토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로 명예훼손을 몇 번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요. 도로가 나면 쉽게 따져갖고 국토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폐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공의 이제 그 어떤 그 시설을 위해서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구미에 예를 들면은 그 신평동 사무소 그 위치에 있는, 얼마 전에 논란이 많이 났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그 이주를 했어요. 그 구미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이주민들의 애안이 있는 그 동네가 신평입니다. 근데 한 시의원의 어떤 부분에 제기로 인해서 본질이 왜곡된 어떤 문제 제기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그런 애안을 가진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그 삶의 터전을 내놓고 본의 아니게 이주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그 이제 동토로 인해서 나눠지는 통답으로 인해서 이제 소송까지 걸리는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도로가 들어서면, 도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로 지역으로 이렇게 다 지정이 된 데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공공이익을 위해서예요. 도로가 들었는데 바로 옆에 도로를 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애들 뛰어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죠?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그 도로 접도구역이라고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나 힘이 없거나 안 그러면 파렴치한 사람들로 인해서 건물이 몰래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철거를 해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공공시설의 어떤 법령입니다. 근데 김천에는 아주 해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 전체에서 듣고 있어요. 말도 안 꺼냅니다. 김천에 오시면 농소면입니다. 농소 오토카센터라고, 이분은 나름 공인이에요. 나름. 저는 막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토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입만사라는 분이, 명예훼손, 명예가 있어야 명예훼손 하는데, 이분 명예도 없는데 또 아직 할 건 남아있지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카센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쪽에 이제 혹시나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거는 이거 뒤에 산이 있고, 이 자리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가 카센터 영업을 하지 했는데,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까지 하더라고요. 에이, 잘못됐을 거다 생각했어요. 지자체에 어떤 부분이 있겠지. 자치법이 다르니까요. 그런 생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협박 아니면 유착이죠. 근데 이 유착이라고 봅니다. 처음엔 협박인데 유착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띄보면 조그만하게 수리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네. 교묘하게 피해가죠. 그 설계 사무실에서 머리를 좀 썼어요. 같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불법을 위한 이 마중물을 대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지금 뭐 설계사무소 회장까지 하시죠. 이분도 명예훼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을 한다 하면 제가 내놓을 카드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 이제 농수카센터가 고래 딱 들어서면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은 그 뭐 편의를 봐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협작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카센터들이 있어요. 카센터는 좀 특수 직종입니다. 실력으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데요. 여러분들도 차가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정비를 한다면 정비 공장보다는 가까운 이제 카센터를, 동네 카센터를 자주 이제 내방하게 되죠. 이분들은 또 남의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우리가 여자들 그 남자들도 요새 이용하지만은 그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조금 개념이 별거예요. 그냥 타고 다니고 목숨이 이제 담보로 되는 차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남을 뭐 해하거나 또 뭐 우리가 시쳇말로 눈탱이 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천에 이제 카센터 해배가 한 88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그 농수 카센터도 하나인데요. 여기 분들은 거의 그 또 80%가 또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은, 상가 세입자들은 특히나 또 그러죠. 뭐 못 하나 박는데도 뭐 건물주들이 조금 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개보수라든지 뭐 시설물이라든지 공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카센터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식구들만 해도 차가 뭐 몇 대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나고 이러니까 거의 요즘 세상에서 거의 뭐 몸으로 승부 걸면서 그렇게 이제 뭐 봉사하면서 나름 봉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업이 이제 카센터로 생각합니다. 88군데에 그 종사하는 가족들이 보면 거의 한 김천시에 500여 명 이상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 업종입니다. 업종인데 여기에 브랜드 선거까지 나가면서 카센터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불법 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87군데에 지대한 피해를 줍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는 또 그 차대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또 거기 또 그래 합니다. 이 사람은 또 시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가짜뉴스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했던 그때 뭐 떠들썩했었죠. 상무축구단 무조건 반대 이슈를 찾는 이슈죠. 근데 그 시민활동을 한다면서 시민활동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다. 비영리지원법에 의거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전혀 이제 합당하지 않는 위배되면서 이제 호사가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리고 이제 뭐 정비업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의 어떤 검은성실함을 이제 그렇게 내비추면서 뒤로는 재산이 좀 많죠. 그 불법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해갖고 선거를 나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확실히 돼봐야 되는데 이분은 재산도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대구에 매체하고 인터뷰했는 걸 보면 그 대단한 집안이죠. 이순자 씨의 어떤 뭐 그 친인척이라고 굉장히 뭐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뿐도 아니죠. 뭐 이분의 사촌형은 뭐 현재 그 수사과장으로서 뭐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썩었죠, 둘 다. 그런데 안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불법을 행하면서 선거를 나가서 거기에도 지역의 큰 어른이죠. 정치적으로는 그 뭐 정당에서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내가 당선이 힘들다 그렇게 고소하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일화가 많은데요.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를 했어요. 거기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취재 중인데 거기에 또 돈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 총무가 이 양반도 뭐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뭐 대가인데 이분도 그 김천에서 광고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배달을 안 하면서 신문을 이제 돌렸다고 해서 그 여기 공무원들하고 짜고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나가죠. 왜? 이 사람의 이제 칼에, 날카로운 이제 구부러진 펜에 이제 희생양이 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금으로, 자기 돈 주기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렇게 면피해 나갑니다. 그걸 또 여기 단체장들이나 의회에서는 묵인합니다. 왜? 그들도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보도를 냈지만, 신문 배달 없이 신문이 배달되면서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무관하게 덮이고, 그걸 또 의회나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그 포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라면 대서특필합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됩니까? 곳간에 그 든 생쥐가, 고양이가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곳간에 쌀을 지키자. 미친놈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냥 이겁니다. 김천인데 왜? 우리가 우리끼리 먹는데 네가 왜? 뭐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미친놈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수카센터가 굉장히 지저분해. 오페수라든지 뭐 예전엔 다 그랬다 하지만은, 예전에 그랬는 걸 갖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데, 가짜 시민단체들. 3년 뒤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재해가 일어납니다.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틈타서 위기가 기회다 해갖고 옆에 정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축을 하는데 핑계대기 좋죠. 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철거해야 돼요. 왜요? 다른 데는 이거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김천에서만 없어요. 그런데 김천에도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철거 그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상적인 이제 그 땅에 진짜 말 그대로 재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건조물을 좀 무가로 해갖고 올리는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됩니다. 이분 찾아내서 피해 보상해 줘야 돼요. 왜? 그냥 누군가의 신고로 의해서 인근에 그 사람 그 하고 가까운 카센터였습니다. 그냥 철거해요. 철거해 나가요. 철거해 나가는 철거반이 왜 눈앞에 도로 접도구역에 그 카센터는 보지를 못했을까요? 9년 10년 동안에. 지금도 그 공소시효가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가 1년이 남아 있느냐, 그래놓고 이 잡놈은, 아이고 잡놈이라 그랬다. 뭐 말을 또, 아이고 뭐 해라. 야야, 아이고. 근데 요놈이 그걸 하죠. 저거 공소시효가 딱 1년 남았다는 거는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돼서 당신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면 이거 도로 접도구역에 이럴 수 있냐. 내가 김천시에다가 시청 안에 집을 짓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오히려 더 가중이 덜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대한민국 로또다. 도로 접도구역 팔리지도 않는다 같은 거 임대해 갖고 거기서 건물 지어 갖고 장사를 하면 되는 데가 김천이다. 이 있냐 하니까 그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공개 밴드라고 시민단체 밴드라고 이제 거기도 또 희한합니다. 거기에 이제 박팔룡 박보생 시장이라고 전전시장이 23년간에 이제 그 뿌리가 있죠. 그분들을 맹이동하고 사칭하고 밴드 리더로 갖다 놓습니다. 말도 안 되죠. 주변에서는 그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웃습니다. 여기를 김천의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천의 그 시민단체들이라고 농민회라든지 고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혼자 이제 고고책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하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시민활동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진본이 이런 사람들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또 나름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주류의 주류입니다. 그 연결대가 있죠. 성주의 저 사들하고 그 뭐 있습니다. 그 스님들 욕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 주축으로 해서 그 이제 거기도 똑같아요. 집행부를 그 협박합니다. 그냥 압력을 넣죠. 의회를 압력을 넣으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숙이면 숙여집니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시민복이죠.
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때요? 쪽팔리니까 창피스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또 반박을 합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래 연계성되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금방 국토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도로가 들어서면 김천에 그게 맞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근데 당신들 아니냐, 아 도로에 거기 건축물이 인계대가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그거 왜 당신들 관리감독 안 했냐, 이런 이유가 많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죠. 피합니다. 회피해요 그냥. 그게 이제 한 9번째 되죠 오늘. 이런 공무원들, 이런 철밥통놈들이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레기다 그러면서 조정동이나 이제 이런 부류가 있죠. 뭐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윤짬뽕이니 뭐 추다라커니 뭐 어찌니 하면 저것들끼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레기라는 말로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붕어, 가재, 개돼지예요. 똑같아요. 국계란 말이 없어지죠. 전번에 이제 기레기보다 국계가 이제 더 뭐 그랬는데, 그런데 3년 뒤에 그래 불법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기회다, 기회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 양생활 할 수 있다. 두 부부가 박수를 치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우 덥다.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불법 정축을 또 그만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촌에 살면서 뭐 까대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까대기의 정의도 모르고 까대기라는 그런 말, 까대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처마를 달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부두목이 아니고, 저는 이거 범죄단체로 보고 지금 이거 거기에 대한 체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 많았던 총무, 그 사드 돈이 어디 갔는지 회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말이 많으니까 저도 아는데, 그거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면에 보면 여기서 이제 십수리가 올라간 산골짜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촌에 우리가 게장 같은 거 놔두고 닭백숙 같은 거 하면 여기에 처마다는 거, 그거를 대고 보도를 합니다. 보복이에요. 보복 타겟팅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법은 이 사람한테 없습니다. 왜? 자기 형이 또 그 수사과장이거든.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 요놈 요거 웃긴 놈입니다. 제가 거의 다 무마가 되는 사건이요. 얘네들이 그래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당시 담당 경찰관하고 제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암만하게 경찰관 하지마, 이게 명예훼손. 저는 이거 참 새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소 내용하고 지금 고소장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조작이 됐는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거. 자기 형이 고소하고, 그 사람이 고소하고 자기 형이 또 이래 받고, 희한한 동네입니다. 이거 언론 사법 전개, 대한민국에서 제가 김천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누수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총무했던 그 양반이 이제 그 광고지 한다 하는 그 양반이 그걸 보도를 하면서 맞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 진짜 뭐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이거 그 이순식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그 양반이 이제 우리 불법 건축물을, 내가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이 있어 갖고 불법 정축만 하죠. 그러니까 가덕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시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이 양반들은 이제 여러분들 내용 증명이라는 거 있죠. 저하고 얘기를 섞거나 저한테 정보를 주거나 어떤 부분이 그러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런 개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협박이죠. 하여튼 간에 각설하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몇 가지의 자기가 변명을 냅니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어쩔 수 없어 이놈아. 원래 불법 건축물에 노아의 홍수도 아니고 니 광주도 아니고, 원래 쟤가 와가 이거 떠내려 가야 되는 놈인데, 이거 하느님이 마음이 좋으셔갖고 그런지
놔두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또 재보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이놈이 작성하고 2억 9,700도 아니고 이 매출이 2억이나 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매출이 어디로 갑니까? 이놈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상적인 세입자들이 그 88군데 중에 그 87군데가 나눠 가져야 되는 매출입니다. 김천에. 이놈은 한 해에 2억이라는 매출을 상승시키면서 6,700만원의 피해를 봤다니까. 6,700만원 기계냐 뭐 어디냐 내놔라. 근거 없습니다. 그냥 그 공무원이라는 놈이 지금 진급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옛날 공무원들은 쌀값 청렴기고를 올려놨다고요. 김천 시민들이 이거 진짜 봉기해야 됩니다. 봉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또 다른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카센터들 있죠. 가정비 세금 더 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미쳤다고 저 불법 영업하는데 이 사람들도 카센터로 하죠. 안 맞습니까? 이 사람들도 카센터로 하지. 지금 그거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 인터뷰 해볼까요? 저 2월달에 다 해놨습니다. 근데 기가 찹니다. 이놈이 행해오는 짓은요, 시민단체 시민활동을 하면서 청렴도가 김천의 청렴도가 니 같은 놈 때문에 떨어지잖아. 이 순시가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이놈들은 목소리 크면 다 한 줄 알아요. 광고지 저놈은 화학신문 놈인데 더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58개 59개 공무원들은 더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구독을 하려면 너그 돈으로 해야 되지 왜 시민의 세금을 갖고 냅니까? 여러분 그 구독했는 그 증거 컨텐츠 이용료랍니다. 컨텐츠 이용료는 따로 넘칩니다. 홍보비를 또 받아요. 아니 저도 말 안 할 수 있죠. 돌라키가 저도 1,700만 원 받으면 돼요. 줘야지. 안 줄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이놈들이 이제 이철우 지사를 겁박합니다. 왜? 이철우 지사가 이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 지역에.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농속가센터는요, 여러분. 그죠? 농속가센터는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들어서는데 그거를 말 못해? 그런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만든다고 시장한다고 날리고 골재가 어떻고 가는데 그 시의원들 뒤를 봐봐야 돼요. 그 앞에 지역에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환경도 문제가 있죠. 김천이 썩었습니다. 여기 그 광고지란 놈은 교묘하게 머리를 씁니다.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자, 갑자기 급하게 올립니다.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를 해야지 내 괜찮겠다. 보도자료를 얘들한테 이제 공무원들한테 받고 그걸로 이제 보도를 하는 놈이 그럼 작년 거도 못 해놨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누구하고 계약했는지가 없어요. 이 단체니까 이 시장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계약 안 했어요. 시장 계약했으면 시장님 지금 시장직에서 날아가요. 법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전에 저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청렴을 이놈들은 자기들끼리 인정하면 법이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김천 시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활별 치고 다닙니까? 그놈이 아포에 폐기물에는 개입을 해가 요놈들이 들기을 합니다. 누구 짓인지 뻔하죠. 그런데 여기에 50만 8천인가 여기는 더 받습니다. 아포면에 아포면자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간다고 또 간다. 당연하죠. 자기 고향에 들어와가 간다 하는 양반이 자기 고향에 그걸로 선심 쏘고 이 고향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 말 들리면은 들리다고 얘기를 하고 맞으면 돈 다 내놔라 이놈들아. 쓰레기들이 어디 아유 진짜 썩었습니다.